네,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중학교 과정이기도 하고, 고등학교 물리, 원이나 통합과학, 통합과학에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운동과 에너지인데요. 이 개념을 조금 더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운동과 에너지, 물리 분야의 한 부분인데요. 이거와 관련된 단어 몇 가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몇 가지 한번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일입니다. 항상 이 부분을 받아들이실 때, 공부를 하실 때, 우리가 평상시 하는 집안일, 부모님이 회사에서 일하는 일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과학에서 일의 뜻은요, 힘을 주어. 어떤 힘이든 상관없습니다. 종류는 다양하죠. 다양한 종류의 힘을 주어서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일 때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즉슨 여러분들이 어떤 상자를 오른쪽으로 밀었는데 물체가 왼쪽으로 움직였다. 그런 뜻은 바로 과학에선 일을 하지 않았다. 일을 물리량 숫자로 표현하면 0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니까 공식도 좋지만 공식보다 뜻을 먼저 머릿속에 이해하고 암기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에너지입니다. 일과 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 저도 그렇고요. 에너지란 말을 많이 씁니다. 아, 오늘 에너지 많이 들었다. 아, 오늘 에너지를 많이 좀 썼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과학에서 말한 에너지는 말이죠.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에너지와 관련돼서 혼동되는 게 뭐냐면 에너지를 힘이라고 받아들이시는 분이 많습니다. 에너지는 힘의 개념이 아니고요. 일의 개념입니다. 일의 개념은 힘뿐만이 아니라 위에 쓰여 있는 것처럼 움직인 거리, 물체가 움직여야지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움직임과도 관련 있는 게 바로 에너지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힘입니다. 힘은 중학교 저학년 과정에 나오는 기본적인 의미인데요. 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바로 2번 일과 에너지, 운동과 에너지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힘의 뜻은요, 별거 없습니다. 어떤 물체가 있다면 물체 운동 상태를 바꾼다. 운동 상태가 바뀌었다. 그렇다면 힘을 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는 물체의 형태를 바꿨다. 그러면 힘이 들었다. 힘이 주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힘이라는 단어는요, 보이지 않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좀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이를 접었다. 접었으면 이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바로 형태가 바뀐 거죠. 모양이 바뀐 거니까 힘을 준 거고요. 종이를 밀어서 움직였다면 운동 상태가 바뀌었겠죠. 속력이 바뀌었거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한테 힘을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큰 의미는 없고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한 에너지 값을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본적인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학 공부를 할 때 공부를 분명히 했는데 시험 때 이렇게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바로 이 의미를 어정쩡하게 알고 있거나 아니면 끝까지 표현 못하거나, 예를 들면 일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는데 그냥 힘주는 거? 힘줘서 움직이는 거? 이렇게 이해하고 외우셨다면 반만 알고 있는 거죠. 바로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여야 된다는 그 조건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는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자, 이제 기본적인 단어들의 의미를 정리를 해봤으면 이제는 여기 이 부분에 나오는 몇 가지 공식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당연히 일과 관련된 공식이겠죠. 일은 힘을 주어서 물체가 움직였을 때 일을 했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일이라는 어떤 현상을 이 숫자, 물리량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힘과 이동거리를 곱한 값을 1이라고 표현하자라고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자, 이쪽에는 말이죠. 이 공식을 기호로 쓴 것입니다. 기호는 중학생분들이라면 잘 모르셔도 되지만 고등학생이시라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물리는 이렇게 기호로 간단하게 공식을 표현하기 때문에 기호를 모른다면 알아도 모르는 느낌? 뭐 이런 애매한 상황이 되니까 기호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은 W고요. 힘은 F, 거리는 S라고 표현합니다. 그쵸? 여기서 F는 혹시 F라는 기호에 대해서 그냥 모르실까봐 제가 그냥 부가적으로 표현해봤습니다. 힘이고요. 단위는 뉴턴이라고 있습니다. 일은 work, 일이라는 영어 단어 첫 글자에서 따온 단순한 기호입니다. 기호에 엄청난 의미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W 자체가 일이다 라고 그냥 편하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의 단위. 수학도 당연히 단위가 나오긴 하는데요. 수학보다는요, 여러분들 과학에서 푸는 이 수학 문제들의 차이는 단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숫자로 11이라고 표현하면 뭐가 11개 있다는 뜻이지만 정확하게는 단위가 있다면 좀 더 표현하기 의미를 조금 해석하기 쉽겠죠. 11kg, 11m, 11N 이렇게 어떤 단위가 붙냐에 따라서 그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과학 문제를 풀 때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좀 귀찮으셔도 풀이를 쓸 때 단위를 같이 표현해서 쓰기는 걸 좀 쓰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일의 단위는 줄이고요. 줄. 네. 줄. 과학자 이름에서 따온 단위이죠. 네, 줄이고 다른 단위로는 뉴턴 미터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요. 이동거리 단위는 미터이기 때문에 두 단위를 곱한 요 표현식 뉴턴 미터를 1의 단위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단위가 길잖아요. 쓰기도 좀 번거롭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단위인 줄이란 단위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뭐 이런 거는 굳이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이동거리 거리의 단위는 미터도 있고 뭐 센티미터도 있고 킬로미터도 있는데 왜 미터냐? 그냥 미터로 정한 겁니다. 큰 의미 없습니다. 네. 근데 일에서는 기준이 미터이기 때문에 어떤 단위가 나오든지 미터로 바꾸어서 단위를 환산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냥 기준을 뒀다라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위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에너지를 E라고 하는데 제가 쓰기에 좀 번거로워서 E라고 표현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위치 에너지는 그 어떤 물체의 질량과 그 다음에 그 물체가 존재하는 높이 그 숫자를 곱하고 그 다음에 물체가 떨어지는 원인은 중력 때문이죠. 예, 중력의 힘 때문에 물체가 떨어지는데 그 중력이라는 힘 때문에 속력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줄여서 중력 가속도라고 합니다. 즉 지구가 당기는 힘 때문에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 속도 변화가 일정합니다. 어떤 물체든지 말이죠. 그래서 이 숫자를 외우라고 시키는 겁니다.
자, 위치 에너지는 기호로 mgh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를 순서대로 기호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질량은 m, 네, g는 중력 가속도, h는 높이, 하이에서 따왔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질량은 mass, 뭐 덩어리라는 뜻에서 따왔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위치 에너지니까 여기 작게 그냥 P라고 표시해 놨는데 굳이 뭐 단어는 상관없지만 뭐 포텐셜에서 따온 첫 글자 P를 위치 에너지라고 이렇게 간단히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중력에 의한 속도 변화는 항상 1초당 9.8m/s의 속력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숫자로 9.8, 뭐 그냥 문제집에서는 그냥 10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왜냐면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말이죠. 예, 그렇죠. 9.8은 좀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교과서에는 9.8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G값은 9.8이니까 숫자로 외워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고, 자, 위치 에너지 단위를 보니까 줄이네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면 말이죠. 일의 단위와 에너지의 단위는 줄로 동일합니다. 네, 그 의미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같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조금 공식이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떤 물체의 질량과 어떤 물체의 속력을 곱하는데 속력을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속력을 2번 곱해서 제곱해서 곱하고 그 값을 반으로 나눈다. 그러면 그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이 숫자 2분의 1이 왜 붙었고 제곱이 왜 붙었는지는 고등 물리 아니면 조금 더 높은 단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굳이 문제를 푸는데 모르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네. 가끔은 이해를 나중에 하고 암기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네. 저학년 때는 암기를 하고 그 암기한 내용이 왜 그런지를 나중에 좀 해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그냥 편하게 암기한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데 쉽게 예시를 들면 야구공을 던지면 움직이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저는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너지가 크다면 맞으면 아프겠죠. 그쵸? 그러면 야구공을 어떻게 맞으면 더 아프냐 라고 간단하게 조금 좀 상상을 하자면 야구공이 무거우면 더 아플 거고요. 맞으면 되게 빨리 던지면 더 아프겠죠. 그러면 에너지가 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요 위치 에너지도 하늘에서 뭐 돌멩이가 떨어지는데 돌멩이가 떨어질 때 어떻게 하면 더 돌멩이가 더 땅을 세게 칠 수 있냐? 뭐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무거운 돌멩이 떨어졌으면 땅이 좀 더 충격이 커질 테고요. 중력 가속도는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구가 당긴 힘은 일정하니까 저희가 바꿀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돌멩이를 더 높은 곳에 던진다면 땅이 더 강한 충격을 받겠죠. 즉 에너지가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K를 작게 써야 되는데 제가 크게 썼네요. 자, 운동 에너지는 EK라고 간단히 표현합니다. 뭐 키네틱이란 영어 단어에서 따왔는데 그냥 운동 에너지라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호로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표현합니다. m은 질량, v는 속력 단위죠. 속력 기호죠. 네. 그리고 속력의 단위는 m/s. 네. 기준은 자, 운동 에너지 구할 때 속력의 단위는 m/s로 정해놨습니다. 뭐 km/h 아니고요. 그쵸? cm/s도 아닙니다. m/s로 그냥 정해놨습니다. 어떤 계산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 말이죠. 자, 이 운동 에너지도 에너지 한 종류죠. 그죠? 에너지끼리는 단위가 줄로 같습니다. 일도 줄로 같고요. 뭐 어떤 에너지는 상관없습니다. 빛 에너지, 뭐 소리 에너지, 어떤 에너지란 단어가 붙는다면 단위는 줄로 동일하다는 점
그 점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